어제 정작 이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들 앞에서 길게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오늘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뭐 당 내에서도 이른바 그 비명 행사라는 단어가 지금 공천 작업에서 유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사진이 포착됐어요. 그 유정주 의원인가요? 네, 주철원 그렇죠. 의원 이렇게 국회 본회의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셀카 찍는 모습 그리고 동명이인 성남에 출사표를 던진 비례 이수진 의원도 같이 셀카를 찍는 모습도 있고 오늘 비교적 또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는 좀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즐거우시네요. 모습을 보니까 셀카도 찍고 참 옆에 이 앉아 있는 공천 탈락한 동료 의원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하고 있는데 아마 저 모습을 지켜볼 다른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신 의원도 아마 조만간 공천이 지금 현재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저걸 찍어주는 지금 이재명 대표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사람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뭐라고 하냐면 당 대표가 당에 있는 의원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좌절감과 고통. 어떤 사람은 뭐 즐겁겠죠. 공천을 받아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좀 다독이고 아우르고 해야지만 당이 큰 분란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분란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전혀 지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본인은 안타깝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하나도 안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요.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뭐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바로 저런 태도죠. 오히려 저렇게 찍으면 정말 제대로 된 당대표 같으면 지금 좀 하지 맙시다. 지금 뭐 의원들 지금 공천 탈락해서 지금 분위기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속에서 기본 태도 아닌가요? 저 자리가 이 공천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옆에 박용진, 윤영찬 전부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괴감이 어떻겠습니까? 좀 딴 사람의 아픔을 좀 공감하는 그런 좀 느낄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뭐 의원들이 찍어달라니까 뭐 안 찍어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상은 좀 자제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앞서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노웅래 의원이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거의 좀 뒤에 있는 백드롭이 그냥 눈에 띄네요. 저 보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저 앞에서 또 공교롭게도 또 노웅래 의원이 뭐 물론 공교롭긴 합니다만 노웅래 의원도 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서지현 위원장이 이런 것 같아요. 네 분도 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부분을 밑바닥에 깔고 말씀드렸어요. 공천에 배제당했다가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고 당이 무조건 가해자도 아니고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근데 과정이고 여기 보면 이제 셀카 찍고 근데 뭐 대부분 또 친명계 의원들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태도와 공감 능력을 뭐 문제 삼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직장생활 저도 경험했지만 뭐 승진이 저도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승진자들은 또 대표라든지 본부장들이 축하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웃고 하면 저건 안 되는 것이지만 예. 또 저런 분위기 지금 뭐 공천에서 저는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동의하지 않고요. 공천 자범이고요. 4년 전에도 좀 그렇지만 저런 그 단식 농성 더한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다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루 이틀 노력한 것이 아니고 4년, 8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 자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평가 자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절차라든지 그러면 뭐 평가도 하위 20% 아니고 A, B, C, D로 이름을 좀 바꾼다든지 그리고 평가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4년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고 가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1년만 돌리면은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할 때 일본에 골프 치러 간다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아니고 수석 대변인이 국회 부의장 사퇴하라고 얼마나 욕하고 조롱했습니까? 회는 사드셨어요? 계속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오케이. 김영주 부의장이 훌륭한 또 의원인데 이렇게 하위 20% 말이 되냐고 또 반대로 하니 네. 이런 부분 또 시청자들께서도 좀 균형을 있게. 그래 국민의힘 또 지금 뭐 대구 경북 살잖아요. 지금 거기서 난립니다 사실은. 예. 이런 부분 또 조금 균형 있게 보시면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청자들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서지현 위원장 저희 가서 웃고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 셋하는데 아이고 즐거워라 하면 셀카 찍겠어요? 바로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렇게 웃고 하루 하면 안 종일이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따로 나가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서현님 그게 한번 인간사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서현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인식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책임자, 그러니까 특히 당 대표의 숙명인 것이고 저것이 뭐 떨어져 나간 특히 컷오프 되시고 뭐 좀 무슨 그렇지만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했을 때 인간이라면 그걸 또 공감을 안 한 사람이 그 인간일 수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다만 공천 파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총리가 네, 썼다는 그래서 거.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신명계 기류를 보면 원래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시끄러운 법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제 해석들이 필요해서 뭐 이 부분은 간명해요.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그러면 1년 내내 대표 다 바꿔야 되냐?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같이 했었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돌려본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했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 사서 강도질을 하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쓸 건가? 일단 뭐 한번 정혁진 변호사 해석을 제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하위 평가 논란에 대해서 동료의원 평가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더라.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 0점 질문은 서지현 위원장께 질문 드리다니까 잠시만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 새우깡 비유, 여론조사 의혹은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세요? 일단 뭐 툭하면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해야 할 사유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가면서 계속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계속 사퇴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 새우깡 이야기는요.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강도 당한 집에서 왜 새우깡 사 먹었느냐 이렇게라고 하면 혹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로 있는 민주당 상황에서는 도저히 맞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밥이 상했어요. 그 음식이 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이전에도 상한 음식을 팔아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 그런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식당에 오자고 했냐? 여기서 누가 밥을 먹자고 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유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새우깡 관련해가지고 무슨 비유를 했는지 본인의 저자직강으로 한번 해석을 갖다가 제대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서 위원장님 그거 이제 이 얘기 하위 평가는 이제 비명계 혹은 공천에 반발하는 쪽에선 아니 누가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점수를 이렇게 깎아잖아요 취지가
근데 동래연 평가에서 거의 0점 받은 분도 있다더라. 짐작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짐작이 안 돼서 서 위원장님 누가 합니까? 0점 빵점 받은 사람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알겠죠. 동료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거기는 뭐 조금 뭐 카카오든 텔레그램이든 서로 공유하는 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글도 그렇고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뭐 예. 당의 활동 그리고 지역 활동 서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동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분도 있다더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사실 특정해서 누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국회의원들 평가들도 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빵점, 뭐 0점 받은 분 짐작하고 하고 이거 뭐 그만큼 대체적인 거 동의하는 거 아니냐. 0점 받은 분,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본인은 정면 돌파하겠다. 기억하시잖아요. 지난주쯤인가 이재명 대표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겠다. 그 SNS 이후에 여러 공천 잡음, 야당 원로들 혹은 뭐 과거에 친명이라 불렸던 문학진 전 의원까지 여러 이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도 오늘 비교적 길게 1년 내내 그럼 대표 바꿔야 되냐?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나 공천 이런 파동이라고 누군가가 불러도 내 갈 길 가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 대표가 굳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공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면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버려진 자와 살아남은 자 얘기를 했는데 그 살아남은 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재심 불강 사실 밝히면서 이거 회의 위반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원이 재심 청구하고 세부 평가 내역 요청하면 원래 공개하기로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질문 두세 개만 받아주시죠. 별다른 말이 없었던 공관위원장 얘기.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단수공천 명단도 사뭇 궁금했거든요.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동대문 갑, 장경태 의원 동대문을, 남영희 전 부원장 인천, 박찬대 연수갑, 박검계 대전 서구을 대략 뭐 규정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당 기여도라고 하는 점수 항목에 이재명 옹호 기여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0점 받은 사람이 있다. 그 0점 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을 거라고 추론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9월이죠. 9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은 뭐 수박이다. 어쨌든 당도 분석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말하자면 색출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공격했던 사람 또 혹은 이재명 대표의 공격에 대해서 대받아친 사람 이렇게 장경태 의원이나 남영희 이런 분들이 그대로 이름에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박범계 의원이나 그렇게 대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의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옹호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차도살인이라 할까요? 간접적으로 보면 정청래 최고나 정봉주 전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고 안 친한 것이 공천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대로 이번에 그 시스템대로 공천이 났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주 의원 해석은 아까 뭐 서재현 위원장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른바 친명 공천 아니냐 이번에 사실 박범계 전 장관, 법범계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전직 장관이었는데 이번에 단수 공천에 포함돼서 또 여러 또 얘기들이 좀 있고 뭐 일단 아까 장경태, 박찬대, 박범계, 뭐 안규백 이런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을 다 받은 건 아니냐는 해석도 아까 잠깐 해주셨고요. 이번 주제 길어졌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단수 공천을 안규백 의원도 받긴 받았는데 안규백 의원이 오늘 직접 민주당에 내세우는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잘 쓸모 있게 쓰겠다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그만큼 좀 힘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공천의 어떤 트렌드, 뭐 성향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했던 사람들, 또 이 방탄에 충실했던 사람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도 또 다른 당에 갔던 사람들도 그건 필요 없고 오로지 이 이재명 대표의 옹호에 앞장설 수 있는 공격수들은 이번에서 공천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방침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위원장이 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 뭐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다음에 이 이현주 의원은 다른 당 가서 지금 거기서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게 했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공격성이라는 거죠. 즉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내에서 어떤 공정하고 타당하고 이런 어떤 이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2차 방탄막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수 있는 그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명은 문재인 정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가 살아남고 누가 버려졌는지에 대해서 속보 반영해서 길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조금 전에 탈당을 선언했고 공천에 반발한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당대표 회의실 이재명 대표가 앉는 바로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침낭까지 준비했습니다. 공천 파동, 파열음이 꽤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뉴스탑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